두리아페 야구시의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석고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네. KBO 리그 이제 팀당 50경기 넘긴 팀도 있고 이제 거의 가까이 가는 팀들이 있어요. 전체 시즌의 3분의 1 넘어서는 흐름인데요. 이제 팀별로 어려움들이 생기는 팀들이 있어요. 부상 선수들 나오고 반대로 이제 재활 선수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시즌이 중반으로 향해 가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뎁스 싸움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순위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위는 여전히 LG가 차지하고 있고요. 한화가 2.5경기 차 2위, 롯데가 3경기 차 3위 치르고 있습니다. 키움의 승률이 2할 7푼 5리까지 좀 떨어졌는데 키움의 하락세가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순위 싸움은 굉장히 중간 지역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렇습니다. 매 시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방송의 비유로 하자면은 그 이길 팀이 뭐 상식선에서 이기는 다큐멘터리 같은. 좀 덜 재밌는. 예. 예전에 네. 삼성의 지키는 야구, 삼성 전성시대 때 네네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고요. 또 뭐 불세출의 영웅 같은 네. 선수가 나와서 리그 전체 뭐 트렌드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죠. 뭐 지난해 김도영 선수. 그렇죠. 지난해 뭐 완전 예, 김도영 그랬고 시즌이었으니까. 뭐 과거에는 이승엽 선수가 뭐 아. 홈런 아시아 홈런 신기록 네네. 세우는 그 과정에서 핵심 이슈가 이승엽의 움직임이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매주 이슈가 바뀌고 주인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인공은 진짜 자주 바뀌는 것 네, 같아요. 미스터리 반전 스릴러 같은 시즌이다. 한화가 12연승 할 때도 그랬지만 롯데도 지금 올라오고 그렇죠. 있고, 예. 안현민 같은 선수가 맞습니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예. 지난해 말씀해주신 지난해 불세출의 영웅 김도영 선수 부상에서 돌아와서 올 시즌 지금 OPS 0.854 기록 중이에요. 좀 아직도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안 기자님이 지금 미스터리 반전 스릴러 얘기하셨는데 주인공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 선수가 주인공인가 싶으면 다음 선수가 주인공이고 그 변화가 시작된 팀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조연 한 명을 교체한 한화 완전체 5선발 독수리 오용제에서 일단 엄선무 선수가 빠졌죠. 한화가 개막 이후에요. 선발 5명 갖고 끌고 온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계속 5명이 들어갔어요. 48경기째가 지난 수요일 울산 NC전이었는데요. 네. 처음으로 6번째 얼굴이 나타났는데 황준서 선수. 황준서 선수. 예,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뭐 엄상백 선수를 2군으로 보내면서 조종기를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대체 카드가 필요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황준서 선수가 뭐 3.1이닝 네. 2안타 1실점 1자책. 네, 자책점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 아쉬운 감은 있었지만 내용은 드러난 수치 이상이었어요. 2안타였다가 제가 뭐 삼진도 잡아내고. 사실 등판 전에 네. 그 양상문 투수 코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황준서 선수 좀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어떤 준비를 했는지. 예. 확실한 건 전보다 강한 공을 던진다. 그러니까 황준서 선수가 자완으로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전체 1순위 지명 받았다만 그렇죠. 하더라도 뭐 제구등 두루두루 갖춘 선수라는 평가는 받았지만 굉장히 그 타자를 압도하는 공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약간 노련한 느낌의 예, 투수. 그런데 네. 제가 그 NC전 던지는 거 봐서는 1회 막 패스볼 들어갈 때는 과거의 김광현 선수 느낌도 좀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네. 좀 호리호리해서 좀 살이 더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뭐 희망은 생기지만요. 근데 네. 이제 한화가 개막 이후 그만큼 잘해왔다. 그리고 LG와 롯데가 지금 상위권에 있는데 두 팀은 이미 선발 마운드에 9명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수가 많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근데 양상무 코치께 전화 드리면서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한화가 이제 개막 이후 순항했지만 네.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가는구나. 마운드 운영에. 굉장히 사실 궁금한 분기점입니다. 뭐 엄상배 선수는 약간 부진해서 내려간 것도 있지만 선수들 투수 운영하다 보면 지금까지 다 돌리면 한 번씩 예. 쉬어줄 필요성도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의 2라운드 느낌이었고 황준서 선수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기대감이 들게 하는 투구였어요. 첫 타자 상대 147kg 치고 예, 맞습니다. 딱 들어가고 이후 직구 구속이 이제 140 초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사회 교체 때쯤 되면 맞습니다. 조금 예. 떨어지는 장면 때문에 예. 이제 일찍 교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인 포크볼 외에도 슬라이더 커브 섞어 던지면서 좀 운영하는 모습 보였어요. 예. 자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엄상무 빠지고 황준서가 들어가는 선택을 한번 했는데 예, 예. 이후에 이제 2라운드는 어떤 모양새로 굴러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선발 투수들이 조금씩 지치는 시점은 어느 구단이나 오죠. 네, 오죠. 그래서 네. 그 최근에 보면은 몇몇 팀들은 선발 그 주요 투수 중 한두 명은 이제 로테이션 거르게 하면서 그렇죠. 휴식도 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양상무 투수 코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하나 투수들
기존 지금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4명은 어떤가 했더니 양상문 코치 얘기는 아직은 큰 변화 없이 9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뭐 과거에는 육안으로 보고 그냥 느낌으로 보고 괜찮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팔 좀 떨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느낌에. 팔각도가 떨어졌다. 공이 좀 밀려 들어간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트래킹 데이터 통해서 뭐 구속, 회전수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구단이 그 투수 로테이션 조종하는 것도 이 데이터 기반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아직은 괜찮다고 합니다. 숫자도 데이터로서도 괜찮다. 다만 하나 선발진이 뭐 144경기를 이렇게 다 갈 뭐 인조인간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 없죠. 사실 지금은 하나가 일단 정규 시즌 이후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을 야구 중요하죠. 네, 아껴가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뭐 6월 이후, 뭐 7월 여름 시즌이 오면은 뭔가 그런 그 관리,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 양상문 코치가 이제 스태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7월에는 뭐 이미 예고가 돼 있지만 김민우 선수가 등판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엄상백 선수한테 조종기를 준 것도 사실 급하면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일본에서 여름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한화에게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한화가 굉장히 12연승하고 치고 올라갈 때 한화 프런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팀이 좀 떨어졌을 때 그 약점이 뭔지를 보고 그 약점을 채우는 것보다 오히려 팀이 잘 되고 있을 때 잘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잘 되는 요소가 흔들릴 때 거기를 미리 딱 채울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프런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딱 말씀하신 대로 뭐 양상문 코치도 준비하겠지만 프런트도 준비를 해서 한 명이 좀 빠질 때 좀 엄상백이라는 선수가 좀 처지기 시작할 때 바로 황준서를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퓨처스에서 한 거잖아요. 구단 고위 관계자 통화해 보니까 황준서 프로젝트가 좀 있었더라고요. 황준서 프로젝트. 황준서를 조금 더 1군에서 훌륭한 선발 선수를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크볼 봉인. 황준서 선수가 지난해에도 포심이 56%, 포크가 38%. 투피치 투수거든요. 뭐 포크의 제구가 워낙 좋아서 포크만으로도 유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발로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공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올 시즌 초반에는 퓨처스에서 선발 등판했을 때 아예 포크볼을 못 던지게 했대요. 다른 공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가면서 이제 뭐 나중에 포크볼 던지게 했는데 일단 어제도 던지는 거 보면 직구 포크 위주기는 했는데 슬라이더 커브가 이렇게 2개씩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종 관계가 구종의 어떤 다양성이 더 커진다면 황 선수가 다음번에 조금 더 나은 투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 황준서가 일종의 이제 퓨처스에서 황준서 프로젝트가 진행됐듯이 엄상백도 2군에서 뭔가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엄상백 프로젝트. 엄상백 프로젝트. 네, 제가 그 이용균 기자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그 양상문 코치 지금 하나 투수 스태프의 방향성이 좀 보여요. 그 젊은 투수는 포심을 살려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아마 그 포크볼을 덜 던지게 한 것도 포심을 살려놓기 위해서 황준서 선수의 공을 살리고 다른 구종도 더 하고 맞습니다. 이제 기본 뼈대를 만들어 놓자는 건데요. 엄상백 선수도 지금 2군으로 내려보내면서 주문을 한 방향성이 비슷합니다. 뭐 하나 있다. 내용이.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가 뭐 개막 이후에 8경기 1승 4패 평균 자책 6.68이었어요. 안 좋았죠. 사실 엄상백 선수가 여기 좀 낮았으면 하나 선발 평균 자체가 더 떨어졌을 텐데. 이거는 뭐 지구상에서 나오기 힘든 뭐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지난해 말이죠. 오프 시즌에 하나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런 기대감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상백 선수가 그만큼 최근에 포심을 덜 쓰고 있다. 아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 최근 그 3년 포심 구사율이 비슷한데요. 올해는 36.2%예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36.3%. 그런데 엄상백 선수가 가장 좋았을 때가 매력적인 공을 던졌을 때가 2021년이거든요. 그때 좋았죠. 그의 11승 2패, 평균 자책이 2.95로 뭐 내용도 굉장히 알찼어요. 그런데 그의 포심이 43.8%. 사실 그 직전에는 막 50% 이상 던졌어요. 워낙 그 파이어볼로였으니까요. 그렇죠. 공이 빠르잖아요. 그랬는데 그 해에는 포심 43.8%에 체인지업이 35.2%인데 지금
포심과 체인지업 비율이 바뀌었어요. 아, 예. 올해 보면 체인지업이 47.4%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예, 이거는 체인지업을 사실은 의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패스트볼을 맞아요. 의식하게 만들고 체인지업을 던져야 이게 타자 타이밍을 뺏는 건데 지금 엄상백 선수가 조금 맞지 않으려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선발 4명이 워낙 잘 던지니까 네네네. 본인도 더 완벽하게 던져야 된다 이런 뭔가 압박감도 있지 않았을까. FA로서의 첫 해에 대한 부담감, 예.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체인지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체인지업을 스트라이크로 던지는 경우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 볼이 늘어나고 이닝당 투구수가 올해 19.6개예요. 아, 그럼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없죠. 예, 많죠. 팀 평균이 16.5개니까요. 네. 아유, 이게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한 이닝을 덜 던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9이닝 평균 볼넷도 4.45개 맞습니다. WHIP가 1.82 나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심 평속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네. 그 자신감을 갖고 뭔가 정면 승부, 포심으로 적극적인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바꿔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속을 당장 늘리기는 예. 어렵더라도 예. 포심을 좀 더 과감하게 네. 던지는 쪽으로 연습을 해야겠네요. 구속이 그 몇 회 전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뭐 아주 나쁜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네. 2021년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일 좋았을 때. 예, 146.6km. 아, 그때는 파이어볼로였죠 포심 정말. 평균입니다. 네. 예. 근데 올해는 144.3. 144.3km인데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2021년보다는 떨어져 보이지만 예. 지난해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지난해는 포심의 구종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에는 자꾸 자신감이 떨어진 건지 네. 부담이 건지 말씀하신 대로 FA로서의 부담감, 네. 다른 4명의 선발이 너무 잘하는 것에 예, 대한 예. 부담감 예. 이런 것들이 포심의 위력을 심리적 위력을 떨어뜨리는 예. 게 아닐까 생각이 뭐 들어요. 제가 하나 내부 이제 데이터 뭐 전력 분석 쪽 관계자랑 또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근데 엄상백 선수가 조금 선발 투수 중에서도 좀 슬로우 스타터예요. 그러니까 아. 뭐 뒤쪽 이닝에서 잘 던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즌 이제 가면 시즌 갈수록. 뒤에 갈수록 뭐 가장 좋은 그 계절이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살리면 예. 지금 아꼈다가 예, 지난 가을에 4년 평균 9월 이후 평균 자책이 2.5로 가장 좋습니다. 이게 조금 멀긴 하잖아요. 네. 언제 기다리나 하긴 하는데 네. 그 올해 하나의 가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그럼요.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예, 뭐 엄상백 선수의 역할이 아직도 기대할 포인트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 야구에 5선발 돌리는 팀은 없는데, 예. 네. 뭐 중요할 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건 그 가을에 잘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자, 선발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하나가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공격력이 좀 아쉽죠. 특히 외국인 타자 플로리얼 OPS가 0.725 좀 아쉽고요. 외인 타자 기준으로 물론 수비에서 잘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득점 조정 생산력, 조정 득점 생산력 우리 우르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WRC 플러스가 95.5밖에 안 돼요. 그럼 리그 예. 평균보다 못하는 건데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 이 플로리얼 부진이 네. 좀 아쉽죠. 아쉽죠. 그리고 지금 한화가 조금 공격 지표만 타격 지표만 올라가면은 정말 선두 싸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네. 이런 시각이 뭐 보편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교체라는 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특히 타자 교체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 이 선수가 그 포지션이 네. 중견수인데 하나 그 팀 최근의 흐름, 최근 몇 시즌 뭐 구조를 보면은 중견수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예,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터크먼 선수가 사실 있을 있을 때만 때, 해도 뭐이 선수 역시 방망이가 아쉬웠는데 수비는 괜찮았고 그렇죠. 이 또 터커먼 선수 떠난 다음에는 좀 더 아쉬움도 후회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올 시즌 하나가 마운드도 마운드지만 수비력이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팀 성적의 기반이 되는 큰 포인트거든요. 그럼 외부 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외부 맞습니다. 평가도 그런 평가들이 근데 나오죠. 마운드가 상승하면서 수비와 시너지가 나고 네. 있다. 이렇게 뭐 보편적인 진단이죠. 근데 지난 화요일까지 수비 효율이 0.699 거의 7할이죠. 네, 뭐 이 정도면 아주 좋죠. 예, 3위입니다. 3위. 어. 예, 이게 하나한테는 낯선 순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하나 입장에서도 준비는 하겠지만 확실한 카드. 그러니까 플로리얼 선수의 방망이의 추이 이렇게 동시에 지켜보면서 좀 결정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용균 기자가 더 깊이 취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 고위 관계자가 통화를 했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거냐면 고위 관계자라고 다 나오는데 혹시
뭐 김대리 뭐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야구단에 예, 대리 대리님 직함이 있나요? 거의 없죠. 있는 팀도 있는 예, 것 있는데 같아요. 요새는 네네네. 근데 뭐 책임 프로 해가지고 뭐, 막 맞아 통통 매니저 시키죠. 뭐 이렇게 해서 예, 요즘에 선진기업 예. 문화를 어쨌든 예, 아주 네, 구단 고위 관계자 선천포로 통화했는데 빠졌습니다. 예. 플로리얼의 공격력이 아쉬운 거 맞고요 일단 공격이 아쉬워하는 건 맞고 수비는 뭐 잘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웨인 타자에 기대하는 최소치의 공격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아쉬운 건 맞고 외국인 선수 보고 있는 것도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게 플로리얼의 교체를 결정해 두고 그러면 누가 있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건 보고 있는 거고 여기 보다가 야, 이 선수가 시장에 나왔네. 그러면 플로리오를 교체할 수 있는 예. 이런 단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여서 예. 일단 루틴대로 외국인 선수를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타자 쪽을 열심히 찾아보는 것도 맞지만 플로리오를 교체를 결정해 놓은 상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그 플로리오를 지금 계속 2번 쓰는데 예. 저는 그 시즌 전부터 얘기했듯이 예. 팔테어처럼 예. 팔리어를 써보면 어떨까. 부담을 줄여주고 8풀로 예. 이 정도면 오히려 살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어쨌건 뭐 김경 감독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한화 얘기 조금 이제 뒤로 해두고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투수가 한 명 예. 있습니다. 풍우나 예. 윤성빈 선수 첫 타자 상대할 때만 해도 정말 다들 두근두근두근 했더라고요. 예. 롯데 팬들은 막 와 심장이 터질 듯한. 예, 맞습니다. 예. 풍우나라는 표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전에 최양남 선수 이후에 굉장히 올드한 표현이에요. 노장진 최양남 아니, 이런. 예, 국문학 전공의 표현의 마술사답진 않아요. 풍우나. 예. 그래서 네. 예, 이 선수가 지난 화요일 사직 LG전 네네.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막 진짜 가볍게 예, 쫙 봤습니다. 꽂히는 속구. 예. 1이닝 4안타 6볼넷 9실점 할 줄은 이래 이제 첫 타자 상대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네. 그런데 결과는 나빴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1군에서 보여준 이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예, 네. 그러니까 2018년 1군 무대 처음 밟은 이후에요. 1군 통산 22경기에서 2승 8패 평균 자책 8.83이에요. 근데 그날 그 저녁에 그 주요 방송 스포츠 뉴스에서도 윤성빈 선수의 그 안타까운 강판을 다루는 걸 보고 이 선수에 대한 포텐에 대한 기대감이 전 국민적이구나. 사실 뭐랄까 이 내놓은 결과로 따지면 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화제성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군 통산 2승 8패 8.83의 선수가 훨씬 더 많았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뭐 저희 다 같이 보셨지만 네. 1회 첫 타자 박혜민 선수를 3구 삼진 잡을 때 꼼짝 못하게. 157, 156, 157 속구 3개를 뿌리는데 공에 궤적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저는 안우진 선수도 연상이 되고 네, 여러 네, 네, 그림을 네, 네. 떨었는데 사무실에서 혼자 좀 설레발을 떨었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2번 문성주 선수한테 이 타이밍에 진짜 예. 안성호 기자님이 저한테 보내준 카톡을 공개하고 싶네요. 이러지 말아요. 짝짝짝 잡을 때. 가벼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베테랑 기자답게 좀 무겁게. 2번 타자 문성주 선수한테 네. 투 스트라이크 잡고 포크 던지다가 이제 좌전을 툭 타고 쳐서 예, 넣었는데. 근데 네. 그 공이 좀 아쉽긴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또 3번 김현수 선수 3구 삼진으로 잡아요. 예, 그런데 이 선수가 결과가 안 좋은데 그 과정에 네. 조금 뭐랄까 외적 요인이랄까 그게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광경은 있었습니다. 물론 네. 좋은 투수라면 이런 것까지 극복해야죠. 근데 뭐였냐면은 뭐 그 도루 허용해가지고 뭐 조금 그 네. 부산한 분위기가 있었고요. 피치컴이 2차례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흐름이 끊긴다 그럴까요? 리듬도 끊기고. 예. 네. 근데 이 선수가 뭐 굉장히 긴장 상태에서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제구가 조금 공이 뭐 위쪽으로 뭐 보드라인을 벗어나는 그 시점하고 겹치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또 투수 전문가 예. 김선우 해설위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김선우 위원이 그 경기를 다 보진 못했대요. 예. 일단 하이라이트 위주로 챙겨봐서 그 윤성민 선수의 뭐 아쉬운 메카닉이라는 이런 걸 꼼꼼하게 짚어줄 수는 없는데 예. 그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투수가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불운한 장면. 그러니까 예. 이 김선우 위원은 불운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 이 사실은
피처스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발을 하다가 오랜만에 1군 올라온 투수에게는 루틴도 좀 낯설고 예. 경기장 환경도 굉장히 낯설잖아요. 관중도 굉장히 많이 들어탄 상태. 이런 상황에서는 그 중심을 잡고 자기가 준비했던 대로 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기에도 그것만 따라가기도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준비했던 게 흐트러지고 내가 원래 이렇게 던져야지라고 했던 것들도 분산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다고 그래요. 특히 1회에 나왔던 피치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예. 김선우 위원은 2회에 나온 안타들의 장면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성준 선수가 친 안타가 물론 1회에도 그냥 툭 받아쳐서 왼쪽으로 나간 안타였지만 2회 강판 되기 전에 나온 안타들이 막 그 2루 베이스 위로 떼굴떼굴 굴러가서 가는 예, 안타도 하나 맞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교체 직전에 맞은 안타는 오지훈 선수가 이렇게 딱 빗 맞았는데 투수 옆에 이상하게 굴러가면서 내 안타가 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어렵다. 이건 사실은 제구가 쉽게 흔들리는 투수에게는 첫 등판에서 혹은 실전 등판에서의 초반의 자신감을 찾아가도록 하는 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윤성민 선수에게는 그 운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다. 예.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태형 감독도 그 대목을 굉장히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가 생겼을 예, 때. 그 다음 날 네. 뭐 2군으로 바로 보냈죠. 네. 예, 그런데 2군에서 뭐 특별한 지시 하나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윤성민 프로젝트 들어가네요. 예, 예. 그러니까 불펜으로 올리는데 네. 주자가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아. 공을 던져봐라. 윤성빈 선수를 불펜으로 쓰겠다 이건 아닙니다. 일단. 네. 그러나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윤성빈 선수가 그냥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막 흔들린 게 아니고 뭐 피치컴이고 뭐 빗맞은 안타 나오고 등등 뭐 주자가 뛰고 뭐 이러면서 제구가 막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적응력, 네. 대응력을 키우는 한번 시간을 만들어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시를 받았나 해서 제가 또 그 어제 저녁이죠. 수요일 네. 그 늦은 시간에 김현욱 롯데 드림팀 코치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투수 코치시죠? 네. 김현욱 코치가 윤성빈 선수 그 하체 훈련 집중적으로 시켰다고 하는데 성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김상진 코치가 팔스윙에 대해서 조금 뭔가 조언을 해주셨다고 하고 윤성빈 선수가 1군 올라오기 전에 인터뷰 통해서 얘기를 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 선수가 굉장히 아픈 결과를 맛보고 2군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은 어떤 느낌일까? 네, 가령 뭐 그 실연당한 다음에 헤어진 다음 날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시체말로 멘붕 예, 뭐 이런 예.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주 차여 보셨어요? 저는 뭐 밥 하여튼 먹듯이 그런 느낌인데 네. 그 윤성빈 선수 어땠어요? 했더니 김현욱 코치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군에서 바로 100% 정상훈련을 소화했답니다. 오. 예, 그러니까 저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현욱 코치 얘기가 1군 등판서 아쉬움도 컸겠지만 네. 반대로 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보고 온 것 같다. 좀 좋은 예. 장면에서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그걸 저희가 봤잖아요. 그걸 네. 윤성빈 선수도 뭐 부정적인 마음만 안고 2군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희망도 가슴에 움켜쥐고 그리고 내려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일상을 바로 회복을 했고요. 네네네. 뭔가 그 훈련에 다시 매진을 바로 시작했다. 이거는 윤성빈 선수와 다음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뭔가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진짜 돌아와서 예.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예. 싶어요. 그 모습을 유지하면 예. 내년 3월 WBC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윤규 기자는 뭐 그냥 상상력이 풍부해 WBC에 또 뭐 다음에 또 뭐 없습니까? 자, 우리 상상력도 하나 더 해야 돼요. 예. 이 지금 하나 롯데 얘기했잖아요. 예. 이 두 팀이 주말에 다시 붙습니다. 예. 독수리 대 갈매기. 예. 네. 엘롯 라시코 못지않은 전설의 엘론 라시코 예, 어제 경기도 매치업이죠. 정말 예. 근데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예. 이 두 팀이 지금은 상위권에서 예. 그 탈꼴찌 경쟁에서 뭐 단두대 매치니 뭐 이런 기사를 이용규 기자가 여러 번 썼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아예 떠오르지도 않잖아요. 지금 뭐 선두를 위한 발판을 예, 삼겠다는 예. 매치업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네. 정말 제대로 기사력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리지널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예. 맞습니다. 하나는 지난 수요일까지 팀 평균 자책이 3.22로 1위예요. 1위예요. 네. 반면 롯데는 팀 평균 자책이 4.71로 7일 8위예요. 차이가 크죠? 투수 이제 방패 쪽은 한화.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4.71 하면서 우리가 방패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팀 타율은 네. 또 롯데가 압도적이죠. 공격의 팀이죠. 예. 롯데. 롯데는 팀 타율 2할 8푼 9리로 1위예요. 반면 하나는 2할 4푼 9리로 최근 조금 반등은 했지만 6위 아직. 그래도 많이 올라온 예. 거예요. 초반에 두 비하면. 팀이 사실은 결합을 하면은 네. 동맹으로 한 팀이 되면은 이거 무적의 한 100승 팀이 되겠다. 하나 선반전에 롯데 타선이면 예, 이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엘론 나시코 네. 정말 뜨거운 승부 펼쳤잖아요 주중에. 이게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저희가 엘론 나시코 하기 전에 네. 이번에는 경기 내용이 굉장히 견고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과거 같은 두 팀의 그런 양상이 아니기 전력이 때문에 올라온 상태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요. 역시 엘론 나시코는 엘론 나시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 첫날에 그 윤성민 선수 무너졌을 때 10대 0인가요? 뭐 벌어지고 14대 3. 14대 3까지 봤죠. 근데 14대 9 되고 막 보니까 LG 무사 말로 되고 막. 윤경혁 감독 표정 제가 방송 화면에서 봤는데 이거 걱정이 될 정도로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LG에서 네. 그 제가 좀 통화를 지금 해봤는데요. 롯데 방망이가 역시 세다. 세다.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흐름을 안고 하나를 만나는 거네요. 붙어 보니까 역시 뭐 견고하대. 방망이가 뜨겁다는 거죠. 그리고 네. 반대로 뭐 하나 만나는 팀은 뭐 지금 뭐 메들리로 릴레이로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선발 진짜 빡빡하다 만날 빡빡하다. 때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뭐 투수력과 타력이 맞붙는 3연전이 되겠죠. 두 팀의 로테이션은 어떻게 돌아가죠? 로테이션은 이제 뭐 로테이션에는 뭐 비가 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선수가 갑자기 뭐 몸살 감기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거. 변화가 네. 생길 수 있겠지만 네, 순서대로 가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와이스, 네. 유현진, 문동주. 야, 만만치 않네요. 뭐 어떤 혼세가 선- 빠져 있긴 예. 하지만 셉니다. 예, 그리고 롯데는 박세웅. 박세웅. 만만치 않아요. 네. 예, 그 하나전을 준비한 듯한. 그리고 데이비슨이 이어 나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리고 원투펀치죠. 예, 일요일은 한현희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 윤성민 선수가 지난 화요일에 던졌는데 네. 예, 일단 빠졌으니까. 내려갔고요. 그런 상태고요. 뭐 사실 궁금한 선수는 새 외인 선수. 그렇죠. 예. 감보아. 저만 파이어볼러. 예, 감보아 선수는 뭐 2군에서 지금 순조롭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뭐 여러분 기사로도 만나셨을 텐데요. 네. 다음 주 화요일 27일 대구 삼성전 올라옵니다. 마운드에. 그때 볼 수 있겠네요. 대구가 좀 이렇게 타자 친화적인데 감보아 선수 좀 담장 힘으로 눌러야죠. 예, 뭐. 그렇습니다. 힘으로 예, 딱 눌러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저희가 초반 인트로에서 뎁스 싸움 말씀드렸는데 LG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1차 정밀 결과에서는 그랬었는데 결국 재검진 결과 홍창희 선수가 부상이 생각보다 커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홍창기 선수가 지난 13일 잠실 키움전이에요. 예, 수비 도중에 무릎을 다쳤잖아요. 부딪혀서 그리고 다쳤고. 홍창기 선수 검진 결과가 뭐 야구계 아주 핫 이슈. 최우선 네. 화제였는데요. 그리고 궁금증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세 골절만 확인되고 네네네. 인대 파열을 피했다고 해서 안도했죠. 다행이다 했는데 지난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뭐 구단에서 붓기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재검을 했는데 그 네. 결과를 좀 알렸는데 조금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인대 손상이 있었고요. 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올 시즌 복귀는 어렵게 됐습니다. 뭐 혹시 포스트 시즌 뭐 이런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조금 쉽지 않을 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LG가 그 처음 진단 결과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네. 임시 톱타자 네. 대체 카드를 준비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테이블 세터진을 완전히 새로 꾸려야 된다. 그렇죠. 이런 숙제가 생긴 거예요. 홍창기 없는 라인업이요. 네. LG 타선에서 정말 낯선 상황입니다. 예. 오랫동안 붙박이 1번이었으니까. 홍창기 선수가 LG 1번 타자로 올라와서 풀타임을 뛰기 시작한 게 유중일 감독 시절인 2020년이에요. 그 홍창기 선수가 2016년 대졸 입단 선수죠. 네. 예, 그리고 그 2군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당시 차명석 단장이 퓨처스에 정말
특이한 선수가 있다. 좋은 선수가 하나 있다. 눈이 네. 좋은 선수. 어. 네. 한번 써봐라. 네. 후회 안 하실 것이다. 해서 아마 현장에 그런 좀 메시지를 알렸나 봐요. 네. 한번 좀 두루 살펴보시라고. 그런데 결국 그 유준일 감독이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1번 자리를 꿰차죠. 네. 근데 6시즌째예요. 벌써 1번으로 그냥 자리 잡은 사실 LG는 홍창기 선수가 1번 자리를 붙박이로 쓰기 이전에 사실 딱 도드라지는 붙박 1번 타자가 맞습니다. 없어진 지가 오래됐었어요. 예, 맞습니다. 2019년에 네. 그 홍창기 선수가 2군에 있을 때죠. LG 1번은 이천웅 선수였어요. 요즘 약간 이천호 선수는 금기어에 가깝죠. 네, 근데 네. 이천웅 선수가 뭐 이렇게 성적이 그에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타율이 3할 8리였고요. 출루율이 3할 7푼 8리였으니까 괜찮죠. 3할 때 후반이면. 그의 네. 리그 1번 타자 평균 출루율이 3할 3푼 4리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경쟁력 있었던 건데 홍창기 합류 이후로는 홍창기가 LG 1번이 된 이후로는 LG가 정말 출루율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홍창기 선수 1군 풀타임 첫해 타율이 2할 7푼 7리예요. 네. 이용균 기자 잘 쓰는 표현으로 쏘쏘죠. 썼어. 예, 그런데 네. 출루율이 4할 1푼 5리예요. 예, 이게 사실은 잘 나오기 힘든 저기 수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려면 볼넷을 어마어마하게 골라야 되는 예,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G가 어떻게 보면 그 출루율을 기반으로 한 OPS 야구를 하는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사실은 봅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기록인 게 일반적으로 예. 출루율 1위는 예. 3번, 4번, 4번 타자들이 예. 해요. 홈런 겁나 많이 치는 선수들이 이제 좋은 공 안 주고 볼넷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출루율 왕을 하는데 홍창기 선수가 오고 난 다음에 이게 LG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1번 타자가 출루율 왕 못합니다. 예, 예. 타석수도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예. 중심 타선에 비해서 그래서 피곤한 자리죠. 예. 1번 타자가 출루율 막 게다가 뭐 4할 네. 1푼 이런 출루를 한다는 건 사실 원래는 이전에는 비상시적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홍창기 예. 선수가 그걸 해낸 거고. 예. 그러니까 LG로서도 뭐 중장기적으로 고민이 클 수밖에 네. 없는 건데요. 홍창기 선수 공백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 2022년에 네. 한 달 정도 홍창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집니다. 그랬죠 그때. 6월 26일 수원 KT전이었습니다.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요. 그러게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날 홍창기 부상을. 홍창기 선수가 멀티히트를 쳐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뭔가 히어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옆구리가 좀 불편하다는 그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보면 저도 뭐 오래 봐왔으니까 네. 제가 무슨 뭐 그 화탄은 아니지만 조금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구리에 좀 근육에 손상이 있었고요. 네. 한 달 공백이 딱 있었어요. 네. 그때 박혜민 선수가 한 달 동안 1번으로 나오고 타율이 3할 2푼 9리 그 네. 기간입니다. 출루율 네. 3할 8푼 6리. 괜찮았습니다. 예, 근데 박계민 선수가 6월 이후엔 잘하죠. 그러니까 박혜민 선수가 일단은 첫 번째 옵션이죠. 1번 타자로. 연경혁 감독한테도 제가 뭐 질문을 드렸을 때 박혜민 선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고요. 네. 박혜민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값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박계민 선수는 야구를 알고 하는 선수잖아요. 예, 예. 정말 여러 가지 타석에서의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는 선수고 여기에 더해서 박계민에도 이제 문성주 카드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은 시즌을 홍창기 없는 1번 타자를 뭐 어쨌든 마련을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뭐 2옵션, 3옵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성주 선수가 지난 수요일 롯데전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네. 문성주 선수한테는 굉장히 낯선 자리예요. 그러니까 문성주 선수가 1번으로 나온 타석이 그 어제 이전이죠. 네. 7타석밖에 안 돼요. 통산. 예, 그리고 아. 선발 출전은 딱 한 번만 했고, 예, 1번으로요. 근데 이 선수가 통산 출루율이 3할 9푼이에요. 좋죠. 예, 그러니까 1번 타자로도 한번 한번 써볼 분명한 옵션이죠. 예, 그런데 아마 롯데전 나균환 선수 선발 등판하는 날 문성주 선수를 1번 쓰고 박혜민 선수는 8번으로 뺐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성도 감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아마 여러 카드를 쥐고 지금 영역 감독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 타석에서 문성주 선수 좋았잖아요. 이거 볼넷도 많이 고르고. 네. 문성주 선수가 6타석 들어섰는데요.
안타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볼넷이 3개. 그럼 출루율 5할이잖아요. 아, 어마어마하죠. 타석당 투구수가 5.33개였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으로 가능한 카드라는 거를 스스로 어필하듯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문성주 카드도 나쁘지 않을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참고로 홍창기 선수는 올해 타석당 투구수가 4.35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목요일입니다. 2군에서 그간 그 타격 쪽에서 정비를 했던 신민재 선수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지금 뭐 발표를 지금 영상 나갈 때쯤 안 했을 것 같은데 올라오는데요. 지금 아마 이동 중이겠죠. 근데 신민재 선수도 타격 그 아주 좋을 때 그런 흐름만 유지하면은 일본 옵션으로 충분하죠.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선수고요. 예. 자, LG까지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1, 2, 3등 팀 얘기를 위주로 한화, 예. 롯데, LG까지 예. 상위권 팀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하위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상위권 워낙에 이슈가 많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이 됐던 모습 보여드리고요. 예,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해가지고 자극을 하면 안 돼요. 예, 어쨌건 주말 매치업 한화 롯데 매치업 정말 기대되고 저희도 열심히 경기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소식 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